1월 25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화은입니다. 연휴 끝나고 안 그래도 좀 무거운 출근길인데 어제보다도 더 춥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17도, 체감온도는 영하 21도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 점심 먹으러 나갈 무렵인 낮 12시에는요. 기온이 영하 11도, 체감온도 영하 16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뭅니다. 부산, 광주도 점심시간인 정오 무렵에 예상 기온이 각각 영하 5도, 영하 7도입니다. 오늘 진짜 할 수 있는 추위 대비 다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안 되겠어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저희 생방송 인증샷 사진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소개만 빨리 하고 네. 김민지 기상캐스터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자, 당첨자 자막 나갑니다. 짠! 자, 페이스북에서 염지선님 매일 아침 잘 보고 있습니다. 즐겁고 활기찬 하루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글과 함께 사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러블리 엔젤 제이님. 마음 찡 명절 앞두고 좋은 소식이 없군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마음이 찡하다고. 네. 지난주 금요일 도시락 이슈 사건 사고 소식 참 많았었는데요. 훈훈한 소식도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두 분 저희가 직접 뽑습니다. 생방송 보시다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해시태그 샵JTBC, 샵 상암동 클래스 달아주셔야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빨리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날씨 막내 김민지 기상캐스터. 연휴는 끝났는데 지금 한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네, 설 연휴 푹 쉬다 오셨나요? 연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나서는 출근길은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한파의 폭설, 강풍까지 총 출동하면서 오늘 아침 혹한의 추위를 느끼시겠습니다. 중부는 물론이고 현재 남부지방까지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는 영하 15도 이하, 남부지방은 영하 10도 이하까지 공도박질 친 가운데 현재 서울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져서 춥겠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24도까지 내려가서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출근길 단단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호남과 제주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현재 호남은 대설특보가 거의 해제됐고요. 대설특보가 남아있는 제주와 일부 호남 서해안은 오늘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늦은 밤부터 중부와 전북에 또 한 차례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적설량은 중부지방에 최대 7cm, 인천과 경기 서해안은 최대 10cm 이상까지도 쌓이겠고요. 전북은 내일까지 최대 5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17도, 대전 영하 18도, 부산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영하 6도, 전주 영하 3도로 낮 기온은 그래도 어제보다 많이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반짝 평년 기온을 회복하지만 금요일부터 다시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한동안 강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강추위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직종에 계신 분들 특히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좁은 골목 빙판길 특히 조심하시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주변 이웃들 한 번씩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날씨 들으신 대로 날이 많이 추워서 사람은 물론 차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로에 고장차가 많으니까요. 전방 철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차 천천히 시작되긴 했지만 이제는 어려운 곳들 제법 많은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는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려서 여기에 지나는데 1시간 17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도 행주대교와 월드컵대교, 여의하류와 반포대교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김포 방향으로는 암사대교와 잠실대교, 한남대교 주변에서 짧게 주춤하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이미 꽉 막혀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도 달래내 고개를 시작으로 반포까지 전차로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부산 쪽으로는 안성 휴게소 일대 짧게 주춤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동쪽 지역의 차들 많아지면서 판교 쪽 토평과 상일 일대 정체입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살이 애릴 정도로 추워요. 살짝 젖은 게 얼어붙었어요.
강한 바람과 폭설로 결항됐던 제주발 여객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연휴를 마친 귀경객과 관광객 약 4만 명이 제주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항공사들은 오늘 임시 항공편 25편을 추가로 투입해 만여 명을 수송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 안내판이 줄줄이 결항이라는 글자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파와 눈보라 때문에 어제 제주공항에 이착륙하는 국내선 466편과 국제선 10편이 모두 결항됐습니다. 설 명절을 제주에서 보내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귀경객과 여행을 마친 관광객 등 4만여 명이 제주에 발이 묶였습니다. 아이 때문에 숙소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는 좀 여기저기 알아보고 좀 쉴 곳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청주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인천공항으로 가는 게 있어서 그걸로 바꿨어요. 제주의 산간도로는 모두 통제됐고 실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16도로 대서양 정면 통제입니다. 지금 어디 가십니까? 시내에선 버스가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기상 상황이 나아지면서 항공사들은 오늘 오전부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제주공항은 오늘 아침 7시 반 김포행 제주항공을 시작으로 오늘 하루 모두 514편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예정보다 25편을 추가로 투입하는 건데 10,000명을 수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다만 활주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작업이 계속되면서 이륙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결항편 승객 수송을 위해 야간 이착륙 허가 시간을 내일 새벽 1시까지 2시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연휴 막바지 체감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전국을 덮쳤죠. 오늘은 더 추운데요. 마치 시베리아나 중국 북부 같은 요즘 날씨, 어느 정도로 추운 건지 김나한 기자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밖에서 날달걀을 깹니다. 흰자가 곧바로 얼어붙습니다. 털모자 끝엔 얼음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중국 최북단 헤이룽장성 모허시입니다. 사흘 전 영하 53도까지 내려갔을 때입니다. 기상관 측 역사상 가장 추웠습니다. 시베리아 야쿠츠크에선 포크로 집어올린 라면이 그대로 얼어붙기까지 했습니다. 물티슈를 밖에 내놨습니다. 1시간쯤 지나고 봤더니 한 장씩 뽑히지도 않습니다. 통째로 꺼냈더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떨어뜨려 보면 벽돌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지금 내놓은 지 4시간 정도 됐는데 이 계란을 먼저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게 얼어서 지금 이렇게 젤리처럼 끈적해졌습니다. 비눗방울을 쏴봤습니다. 방울이 나오긴 하는데 땅에 닿자마자 눈꽃으로 변합니다. 입구는 금세 살얼음으로 뒤덮입니다. 역시 밖에 내놨던 귤도 꽝꽝 얼었습니다. 못을 박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북극 한기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나 볼 법한 모습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미국은 새해부터 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발생한 캘리포니아 총격 사건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39번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증가세인데 총기 사고로 숨진 사망자도 올 들어 벌써 2,800명이 넘었습니다. 워싱턴 김필기 특파원입니다. 지난 21일 11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파크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 이틀 뒤인 23일엔 같은 주 해프문베이 외곽 농장 지역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7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9일엔 버지니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6살짜리 학생이 엄마 총을 들고 와 교실에서 선생님을 쏘는 일도 있었습니다. 새해가 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미국에서 4명 이상 죽거나 다친 총기 난사 사건은 벌써 39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총기 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이런 대형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가 70명에 이르고 범죄나 단순 사고로 인한 사망자까지 합치면 올 들어 벌써 2,800명 이상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CNN은 관련 집계가 시작된 뒤 역대 최고치라며 이게 2023년의 미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번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Finally, our hearts are with the people of California. They've been a rough couple days. My buddy Dianne Feinstein introduced her Senate
assault weapons ban. I am asking you all to send that to my desk as quickly as you can. 하지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 총기 사고는 24세 이하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사망 원인 1위가 됐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지만 총기 사고라는 바이러스는 여전히 남아 더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란 정부가 또 불만을 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만회하려고 했지만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향후 우리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앙금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이란 정부가 또 한 번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우리가 보기엔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양국이 서로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이란 측이 다시 내놓은 반응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고 오해가 풀릴 거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이 다시 한번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번 갈등이 오래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이란은 한국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은 양국의 다른 현안과 관계없이 반환돼야 한다며 한국 결정에 따라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우리나라엔 8조 원이 넘는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이 묶여 있는데 국제 제재의 일환이라 우리 정부 혼자 판단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장병들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권 행사와 관련한 이란 측의 태도는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대통령실, 친윤계 등과 마찰을 빚으며 출마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고심해 왔습니다. 당 안팎에서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당권 레이스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Hold me tight baby You're my everything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I'm in London, London boy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선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상클 보여줍니다. 상클 보이즈요? 네. 잘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인사말을 좀 만들어봤는데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인사말을 만들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어때요? 네, 실망입니다. 네, 그럼 어허. 보이즈의 동생을 맡고 있는 아, 예. 도시락 보이 첫 도시락이에요. 아주 중요한 도시락입니다. 제 얼굴이 왜 빨개진지 모르겠지만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이적이 쏘아올린 공 물음표입니다. 이쏘공. 예, 이 이적이 가수 이적이에요. 가수 네네네. 이적이 이제 최근에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게 설 연휴에 특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네. 네, 글을 쭉 보면 지폐라는 제목으로 3만 원권 지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데 10,000원에서 5만 원은 폭이 너무 크다면서 세뱃돈으로 호기롭게 5만 원권을 쥐어주고 돌아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3만 원권 발행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이번 설 연휴에 네. 두 돌이 좀 안 된 조카한테 5만 원 세뱃돈으로 쥐어줬습니다. 톤이 큰데요? 지원아 보고 있지? 사랑해. 개인적으로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저도 첫째 딸한테는 5만 원씩 줬거든요. 네. 보고 있지? 근데 이게 왜냐면 3만 원을 주려면 이게 10,000원짜리 3장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른들의 눈치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조카의 엄마 아빠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10,000원짜리 꺼내 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5만 원을 꺼내기 좀 부담되기도 맞아요.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둘째는 안 주셨어요? 둘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너무 아, 돈이라는 알겠습니다. 걸 알 때쯤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 세뱃돈 이제 요즘 말로 이제 국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국민룰의 줄임말인데 이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해진 규칙을 뜻합니다. 요즘 세뱃돈 국룰이 초등학생 이하는 3만 원, 중학생은 5만 원,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1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5만 원권이 나오면서 세뱃돈 기준도 좀 덩달아 뛴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적 씨의 생각에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만 원은 적고 5만 원은 많으니 좀 3만 원이 적당하지 않냐 이런 건데 이런 호응이 쏟아지니까 정치권에서도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글을 올렸는데요. 네, 3만 원권 발행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일이 커지고 있죠. 네. 부조금 단위가 1.35로 커지기 때문에 2만 원권보다는 3만 원권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그럼 뭐 진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번에 5만 원권 발행했을 때도 그 5만 원권 다 사라졌거든요, 많이. 왜냐면 그거 막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쵸. 욕심이 나잖아요. 근데 3만 원권 나면 또 그런 일이 날까 약간 좀 걱정되긴 하네. 뭐 밭에서 5만 원권이 때로 그러니까요. 마늘밭에서. 마늘밭에서 발견되기도 했었죠. 이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이 한국은행에서는 현재 뭐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 지폐를 내놓으려면 사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이제 만드는 비용뿐 아니라 전산이나 관리 시스템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요즘 지폐 사용량 자체가 많지 않다고 해요. 그쵸. 현금 거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요즘 축의금 같은 것도 사실 그냥 땡땡페이 이런 걸로 많이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권 뭐 상상이지만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좋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말한 대로 또 막 카드 같은 거 많이 쓰니까. 네. 근데 만약에 만들어지면 뭐 BTS나 뭐 연하킴이나 봉준호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딱 새겨주면 그 좋을 것 지폐예요? 같아요. 안중근 그것도 안중근 선생님 괜찮을 것 좋습니다. 같고요. 그런 네.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럼 아주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원화를 다 많이 수집하겠다. 네, 수집하겠죠. BTS가 들어가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10번이나 yes, 오. yes. 네, 배우 이시영 씨가 최근 안전 불감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유튜브에 대해서 그런 영상이 불러졌는데 이 6살 아들을 업고 한라산에 오른 것 때문인데요.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동도 트지 않은 새벽에 눈 덮인 산에 올라가는 저 뒷모습입니다. 한라산 영실 코스로 올라가는 건데 이 시등에는 아들이 저렇게 엎여 있어요. 저게 이제 자신의 버킷리스트였다고 하는데 아들 몸무게가 20kg이 넘기 전인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저 모습 때문에 안전불감증 논란이 생긴 건가요? 네, 이 겨울 산행이 가뜩이나 위험한데 아이까지 저렇게 업고 오르내리다가 사고로 이어지면 어떡하냐 뭐 그런 네. 이야기인 거죠. 넘어지기라도 했다가는 이시영 씨는 물론 아이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게다가 아이가 저렇게 몇 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어야 했다고 하는 건데요. 아동학대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시영 씨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네. 아이한테 10번을 물었는데 모두 다 예스라고 했다는 겁니다. 방금 아이 표정은 좋죠. 네. 네, 아이는 백두산에 가고 싶어 했는데 상대적으로 더 가기 수월한 한라산을 택했다고 합니다. 백두산 사실 출국도 해야 되고. 백두산 좀 과한데. 오히려 쉬워요. 거긴 버스 타고 거의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쉬울 수도 있는데 이제 해외로 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도 이제 한라산에 오르면서 아이 컨디션을 고려해서 병풍바위 부근까지만 올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중간쯤 되는 지점이더라고요. 네. 네, 저 사진 저렇게 올렸는데 아이 표정이 좋잖아요. 네. 저게 어제 올린 사진인데 저렇게 아이가 웃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뭐 아이 웃는 사진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긴 합니다. 예. 온라인상에서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 도시락 또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도시락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햄버거 도시락인데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차도 돈도 못 줘. 말따옴표가 있죠. 이게 어제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이 차를 사려고 돈을 보냈는데 차도 못 받고 돈도 못 돌려받았다. 뭡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차가 3억 원이 넘는 벤츠의 최고급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억 원 넘게 냈는데 차도 못 받고 돈도 못 받았다. 황당한 일인데 이게 일이야? 뭐 이 백주대낮이 무슨 일인가요, 이게? 네, 이게 경기도에 사는 한 고모 씨의 사연인데요. 영업사원 장모 씨의 권유로 전북 지역 딜러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3억 원을 결제했지만 출고 예정일에 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더군다나 이 딜러사는 돈도 우리가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피해자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죠. 네. 그 수도권보다는 그 지방이 이제 또 더 차가 빨리 출고될 수 있다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제가 준 돈을 왜 다른 데다 썼냐 물어봤더니 그 딜러사 영업사원이 이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이제 다른 데 환불을 해주고 다른 데 차를 뽑아줬다고. 와, 이 다른 사람한테 환불을 하는데 돈을 썼다고 그래서 돈을 못 돌려준다. 차도 다른 데 주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영업사원은 경기도 지역 영업사원이고 딜러사는 전북 지역 딜러사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는 차가 늦게 나오니까 거기 가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이 전북 지역 딜러사인 진모터스인데요. 자신들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진에 그렇게 밝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영업사원이 장 씨에게 자신들도 돈을 돌려받아야만 그제야 환불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식 딜러사 계좌까지 확인을 해서 돈을 보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벤츠코리아에서 지정한 딜러사였습니다. 벤츠에서는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도 영업사원이 고객의 돈을 들고 잠적한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비싼 돈 내고 좀 고급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약간 이런 신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완전 무너지는 그런 사례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마지막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번째 도시락도 마저 꺼내보도록. 우당탕탕합니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노점상 하려 했는데 말다운표에 들어있죠. 이게 설 연휴 서울 청계천 일대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골목 위로 검은 연기가 막 치솟죠. 소방당국이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했지만 이 길이 좁아서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호스를 연결해서 불길을 간신히 잡아냈는데요. 지난 22일 새벽 서울 창신동 한 상가에서 일어난 화재입니다. 그런데 불과 이 불이 일어나기 30분 전에 400m 떨어진 한 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1시간 사이에 청계천 인근 4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럼 이 불을 모두 그 남자가 저질렀다는 겁니까? 그럼 이게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잖아요. 사건이죠. 설 당일 새벽에 골목을 돌면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화재가 난 골목엔 오래된 집들이 붙어 있고 또 가스관이 외부에 노출된 곳이 많아서 이게 자칫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불이 빨리 꺼져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경찰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CCTV 영상을 추적했고 같은 날 오후 이 50대 남성 검거됐습니다. 근데 이 남성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대요? 붙잡히고 난 뒤에 이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은 황당합니다. 청계천 인근에서 노점상을 열고 싶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뭐 연쇄 방화를 했는데 뭐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남성, 옹호할 수는 없겠죠. 옹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옹호할 수 없는데요. 이 남성 결국 현주 건조물 방화와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설 연휴에도 이렇게 소방대원들도 불 끄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월드 클래스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굿모닝 대한민국. 자, 해피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세배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설 연휴는 지났지만 이건 좀 꼭 짚고 넘어야 같아서 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자, 영국을 대표하는 영국 박물관이 한국 음력설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중국 네티즌의 집단 사이버 린치를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형 박물관이 지난 12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인데요. 박물관에서 여는 설날 행사를 소개하면서 한국 음력설, 코리안 루나 뉴 이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걸 본 중국 네티즌들이 집단으로 박물관을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결국 영국 박물관은 한국 음력설을 삭제하고 대신에 중국 청나라 시대의 초상화를 올렸습니다. 중국 여성이 토끼를 안고 있는 그림으로 바꾼 겁니다. 아까 트위터 사진 보면 한국 여성이 한복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행사는 한국 전통무용 공연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행사면 한국 설이라고 붙일 수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좀 속상해요. 맞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음력으로 새해를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표현은 음력설, 영어로는 루나 뉴 이어인데요. 중국은 중국설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권의 보편적인 문화가 중국만의 문화로 비춰질 수 있는 이 중국설 표현을 음력설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국 박물관과 비슷한 일을 당하고도 전혀 다른 조치를 한 곳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월트 디즈니인데요. 디즈니랜드의 공식 트위터 계정, 거기에 올라온 글입니다. 디즈니랜드에서
음력설을 맞을 준비를 하세요라며 고객을 초대했는데요.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이 또 음력설이 아닌 중국설이라면서 막 악성 댓글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같은 잡음에도 불구하고 디즈니랜드는 드디어 음력설이 왔다며 동일한 표현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미국의 정부기관들이 직접 음력설을 소개했다는데요. 미국 CIA가 지난 12월 말에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세계 각국의 기념일을 소개하는 글 마지막 항목에서 썰날 이렇게 한국의 새해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세배하는 풍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 맞죠. 이 썰날이죠. 그렇죠. CIA 멋있습니다. 썰날이요? 썰날. 썰날. 자, 근데 저는 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하고 호날두가 차이니즈 뉴 이어라고 막 언급을 하면서 중국의 춘제를 축하한 것도 조금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수많은 축구 팬들의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아무튼 이 설은 중국만의 문화가 아닌 아시아권의 보편적인 문화잖아요. 그래서 루나 뉴 이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수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자서전을 냈는데요. 근데 이 내용 중에 굉장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프랑스 언론의 보도 잠깐 보시죠. Kim said that he needed Americans in South Korea. 김정은이 사우스 코리아에 미군이 필요하다. 왜? To protect him from the CCP.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 위원장이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내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반응이 있을 텐데요. 폼페이오 전 장관에 따르면요. 중국은 북한을 티베트나 신장처럼 대할 수 있도록 미국이 떠나길 바랬고 이 부분을 김 위원장도 우려했다는 겁니다. 아니 김 위원장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북중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이 밖에도요. 또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폼페이오 장관의 자서전을 인용하면서 김 위원장이 리틀 로켓맨이라는 별명에서 리틀이라는 부분을 영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나름 최고 존엄인데 리틀 부분이 약간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체 이 구독, 좋아요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최근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영상 놀이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일본 시내 한 편의점입니다. 장바구니를 든 노숙인이 이 계산대로 가니까 주변에 서 있던 학생이 갑자기 도망을 갔어요. 네. 방금. 노숙인을 보고 막 놀리듯이 막 웃기까지 하고 막 사진도 찍고 있고요, 지금. 지금 뭐 일본어가 써 있는 것 같긴 한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상황이에요, 저게?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노숙인에게 먹을 걸 사주겠다고 접근해서 편의점에 데리고 들어간 뒤에 계산 직전에 이렇게 돌변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노숙인이 당황하는 모습을 지금 찍으면서 이게 재밌다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무슨 진짜 나쁜, 진짜 혼나야 될 학생들이네, 쟤네. 그죠. 정말 너무 나빠요. 문제는 이렇게 노숙인을 조롱한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널리 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주로 일본의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노숙인을 흡사한 장난감 취급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퍼지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거는 진짜 찾아내서 처벌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본에는 이즈메라고 굉장히 전통적인 집단 괴롭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온라인을 타고 새롭게 변형이 돼서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 좀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번엔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를 세워놓고 지금 경찰관과 운전자가 실랑이를 좀 벌이고 있는데요. 경찰이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운전자가 못 준다고 안 준다고 막 버티고 있는 형국이고요. 저러면 보통 다 이유가 있죠. 안 주는 이유가. 그럴까요? 지금 나한테 이럴 권한이 없다면서 고래고래 막 욕도 하고요. 아무리 봐도 쉽게 정리가 될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은데요. 험악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결국 더는 안 되겠다 싶은지 경찰이 지금 자동차 창을 뜯고 지금 제압을 했습니다. 저 힘센 경찰이 약간 그 일본 학생들 혼내줘야 될 것 같아요. 혼내야 돼. 괴력으로 창문을 이렇게 떼버리는 차량 내부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건지 결국 이렇게 해서 운전자를 내리게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운전자는 자동차세가 미납돼서
등록이 말소된 차량을 몰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봐, 그 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저항을 극심하게 했던 거군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수백 가지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건 이후에 법원이 보석 신청까지 했는데 기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또 이유가 있어서 단속에 걸리고도 나는 억울하다고 이 적반하장식 이 태도를 보이는 게 너무 좀 뻔뻔하기까지 하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당신의 노후는 안전합니까? 은퇴 이후 행복한 노후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노인들이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은 부동의 1위고요. 만 65세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이 10명 중 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후를 상상하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 그럼 별 탈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팩트 폭격으로 돈 모으는 방법 알려주는 멘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 소식은요, 뭐 어린 자녀부터 쫙 직장인들까지 미리미리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 노후하면 사실 어렵게 생각되는 그런 계층도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노후 준비가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네네. 그 식당 같은 고급 식당에 가보면 네. 그 젊은이들보다는 노인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와인 탁 마시면서 이렇게 탁 멋있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고급 식당을 가보면 대체로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30대, 40대 때 사실 노후 준비에 대한 것을 좀 등한시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가장 해핵심적인 거는 아무래도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있었던 욜로나 플렉스 문화, 이런 과소비, 소득에 걸맞지 않는 이런 과소비들이 문제고 또 하나는 이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문화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노후 준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노인 빈곤율 통계도 준비가 돼 있는데 네. 한번 보면 아까 그런 말씀하시는 그 레스토랑 풍경도 다른 게 이게 수치로 나온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유럽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여유롭게 즐기는 모습.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이네요. 네, 지금 최근에 좀 떨어진 게 이거고요. 40%가 훨씬 넘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최종 근무했던 그 받았던 급여의 한 70% 정도를 평생 보장하는 그런 어떤 복지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네. 경우도 대부분은 평상시에 돈을 벌 때 거의 50%에 가까운 세금을 떼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좀 상상을 못할 일인데 그만큼 스스로가 노후 준비를 꾸준히 오랫동안 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제 한참 직장 다니면서 뭐 경제 활동을 하는 뭐 20, 뭐 45, 뭐 정도의 세대라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은퇴 후에 이 월 생활비 수준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그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정도로는 추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노후 준비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비가 필요하냐. 네. 이게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거든요. 네, 네. 바로 현재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화폐 가치로 봤을 때 내 노후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건지 정확하게 목표로 잡는 것이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다. 네. 그 노후 생활비는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생활비에서 대출 이자라든지 자녀 교육비 같은 비용은 빼면 그게 순생활비가 되거든요. 순생활비. 네, 순생활비에 곱하기 1.5배에서 2배 정도 필요한데 아마 거의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생활비의 2배,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많이 쓴다는 그렇죠. 말인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네네. 지금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직장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네네네. 이 시간 동안은 웬만하면 큰 소비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 날이나 연휴 때 여가를 보내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게 되면 일단 1차적인 은퇴를 하게 되면 여가 생활이 배 이상 늘어납니다. 아마 어떤 경우에는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두가 여가 생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최근에 이제 사용하는 생활비에는 기본적으로 여가에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의 순생활비에서 2배 정도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은퇴 후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당연하죠. 생각을 예, 예. 하니까 위기감이 확 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생활비에 이제 내가 살 기대 수명을 곱해서 이 자산을 마련하면 노후 준비가 끝났다,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 이제 내가 이렇게 좀 전에 우리 계산 방법에 따라서 네. 아 내가 노후에 현재 화폐 가치로 얼마 정도가 들겠구나라고 네. 생각하시면 그 생활비를 끊임없이 내 통장에 매달 찍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노후 생활의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얼마 정도 있으면 노후 은퇴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오셨죠, 네네네. 앵커님도. 그러니까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서 내 자산이 얼마 정도가 되면 은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산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거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있었던 자산 가격의 폭락을 한번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자산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과거처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제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자산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뭐냐면 내가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해야지 자산 뭐 20억이다, 30억이다 이러면 나 은퇴할 수 있나? 이 생각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월 현금 흐름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직장 외에 노후에 지금처럼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니라 네. 뭔가 내가 편안하고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세컨잡, 흔히 말하면 소일거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은퇴라는 것이 완전히 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닌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노후 준비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자아실현형 경제활동 지금부터 생각해놔라.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월 현금 흐름 생각하면 사실 연금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그럼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작년 9월 기준으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8만 2천 원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네. 6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116만 4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지금 적정 노후 생활비와 그리고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평균 수령액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금만으로는 당연히 생활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2030들 같은 경우는 현재 화폐 가치로 노령연금을 한 100만 원대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2030들이 쓰고 있는 한 달의 순생활비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계산해본 그 순생활비의 거의 2배 정도가 든다는 걸 감안해보면 연금만으로 준비가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개인연금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신 거고. 그러니까 개인연금이 회의적이다라기보다는 네네네. 개인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연금 말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재테크 같은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노후 준비 그러면 어떤 거에 투자해야 되느냐라는 쪽으로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내가 오래 일할 수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재테크 측면에서 보자면 재테크는 상대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치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5천만 원 떨어졌지만 길 건너 아파트가 만약에 1억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5천만 원 오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상대가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은퇴하게 될 20년, 30년 후에 자산의 상대 가치가 가장 잘 지켜질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산의 상대 가치라는 것은 현금 흐름이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장의 수익률보다는 현금 흐름이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 20, 30년 후에 가장 상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자산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뭐 주식, 상가, 건물, 주택, 채권 이런 여러 가지의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수익률은 우리가 보면 주로 위험 자산이 수익률이 높죠. 네. 물론 뭐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보다는 부동산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 건물보다는 주택이 현금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까 수익률로 봤을 때 주택이 수익률 좋아 나빠 이런 것들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장기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가장 안정적인 것은 상가 건물보다는 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최근에는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2주택, 3주택은 모르지만 최소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말고 우리가 잘 추진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노후의 상대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자산 그리고 월 현금 흐름을 확보해 놓는 것 그리고 노후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거를 딱 생각해 놔라. 네네. 알겠습니다. 약간 위기감이 드네요. 네네. 준비를 잘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예계 뜨거운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JTBC 엔터뉴스팀의 황소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소식 바로 영상 준비돼 있죠?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서점가 달군 김혜자의 삶. 이 설 연휴 끝나고 들으니까 더 좀 감명 깊은데요. 이 조금 전 들으신 배우 김혜자 씨의 이 수상 소감이 4년 전에 백상예술대상 그 무대였잖아요. 큰 울림을 줬었는데. 다시 들어도 뭉클해요. 지금 눈시울이 좀 붉어졌는데요. 이게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배우 김혜자 씨가 최근 이제 두 번째 에세이 생일 감사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네. 이 책은 지금 1월 셋째 주에 지금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는데요. 이 여성 구매자들이 30대부터 50대가 거의 84%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김혜자 씨는 연기가 직업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번에 책을 출간한 이유에 대해서 연기 외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엄마 노릇도 아내 노릇도 정말 빵점이었다라면서 연기하며 배운 것들 그리고 추구해왔던 것들에 대해 뭔가 쓰고 싶었고 네. 자신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혜자 씨 대표작이 정말 많잖아요. 무려 22년 동안 연기했던 드라마 전원일기부터 봉준호 감독과 함께 했던 영화 마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잠깐 대사가 나왔던 그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 정말 다작을 하셨는데 이 60년간의 연기 인생에 대한 소회가 책에 오롯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김혜자 씨는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이제 공채 시험을 봐서 KBS 공채 탤런트에 이제 발탁이 된 분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연기에 대한 재미를 못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살다가 한 선배의 권유로 이제 연극 무대에 올랐는데 그때 연기에 대한 참맛을 느꼈다고 합니다. 당시 느끼기 감정에 대해서 한 곳에 미치는 것이 여간 신이 나고 멋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새로운 배역을 맡을 때마다 그 대사를 100번 넘게 읽는다고 해요. 네. 그만큼 이제 신인 같은 자세로 늘 이제 연기에 임하는 건데요. 그만큼 치열하게 이제 고민을 하고 연기에 완벽을 기울인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에게 늘 그리운 배우로 기억되고 싶다는 김혜자 씨인데요. 이 진심이 전해지면서 책도 인터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출간에 맞춰서 이제 뭐 서점에서 이렇게 사인회를 하는데 그때 또 훈훈한 장면이 포착됐다고 저는 SNS에서 봐서 알고 있는데 어떤 장면인가요? 네, 배우 한지민 씨가 커다란 꽃다발과 책 5권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두 분은 이제 원래 남다른 친분이 있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이날 이제 한지민 씨가 나타나서 자세를 낮추고 김혜자 씨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굉장히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또 꼭 끌어안고 이제 사진을 또 찍기도 했는데요. 한지민 씨는 사인회에서 끝날 때까지 또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또 카메라로 담았고 그리고 혹시나 김혜자 씨가 불편한 게 없을까 해가지고 옆에서 열심히 챙겼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아까 언급됐던 이제 눈이 부시게로 시작됐는데요. 작년에 방영됐던 또 우리들의 블루스로 또 인연이 이어졌죠. 그 한지민 씨에 대한 첫인상으로 김혜자 씨가 참 젊음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두 사람의 나이 차를 뛰어넘는 그런 선후배의 우정이 굉장히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혜자 선생님이 이렇게 뭐 소외계층이라던가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관심이 많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정들이 연기에 녹아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앞으로의 연기 인생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주제도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2023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모두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들 삶에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들만 가득하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FA 대여, 박보검, 강동원 향후 거취는 지금 자유계약 상태인 배우 박보검 또 강동원 씨 향후 행보에 지금 관심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력적인 배우들이라서 네. 더더욱 좀 탐을 내는 분들도 많고 그들의 행보에 되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보검 씨는 지난해 12월에 이제 10년을 동행했던 블러썸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 종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양측은 그 긴 논의 끝에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속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는 사실 다른 매니지먼트와의 그런 사전 접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박보검 씨는 군 전역 후에 또 훈훈한 외모랑 또 이런 변함없는 또 인성, 그리고 또 연기력도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사실 러브콜 1순위의 배우입니다.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정말 박보검 씨를 만나보고 싶다라는 매니지먼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매니지먼트는 아니지만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아침에 이렇게 일부러 박보검 씨 사진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좀 시청률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 무기 잘했습니다. 한간에 이 박보검 씨가 YG 엔터로 갈 거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또 떠들썩했잖아요. 네네. 사실 저도 이 기사가 나기 전에 2, 3주 전에 이 얘기를 듣고 YG 엔터테인먼트 측에 직접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입장이 사실 무근이었고요. 네. 사실 이 어떤 계약과 관련돼서 더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그 발단이 된 거는 현 씨와의 친분 때문입니다. 현 씨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등기 이사이기도 한데요. 예. 두 분은 이제 되게 자주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박보검 씨가 지난해 4월에 해군 만기 전역 후에 현 씨와 이제 뭐 러닝 크루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엔 또 연탄 봉사 활동을 함께 했는데 봉사 활동에서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탄 15장도 거뜬하게 들 정도로 하얗게 열정을 불태운 박보검 씨의 모습이 지난 18일에 포착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새 소속사로 이적을 하든 아니면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하든 앞으로 뭐 대중들 앞에 계속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건 맞겠죠? 네. 최근 이제 화보 촬영 및 이제 극장가의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네. 입대 전 촬영을 마쳤던 원더랜드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연기 활동에도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 저희 백상예술대상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도 또 만나보길 기대해 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지난해 또 YG 엔터랑 전속 계약이 끝난 이 배우 강동원 씨 또 기대가 되는데 어떤 활동 계획하고 있나요? 강동원 씨는 1인 기획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 시나리오 개발 및 제작에도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였던 분인데요. 강동원 씨는 기획사 설립과 함께 제작사 설립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친분을 자랑했던 매거진 편집장 출신의 최측근과 함께 이제 작품 제작 및 소속사 운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최근에 작품 소식도 전했는데요. 영화 빙의 액시던트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박찬욱 감독이 제작하는 영화 전란에도 출연 제안을 받고 현재 검토 중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두 배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주제는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채무 논란에 휩싸인 비단이 김지영 씨 소식. 이거 어떤 소식인가요? 이제 비단이라고 하면 2014년 방영됐던 드라마 왔다 장보리. 네, 비단이 기억하시죠? 네. 네. 그 비단이가 이제 김지영 씨인데요. 김지영 씨가 최근에 비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지영 씨는 2005년생으로 올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9살인데요. 네. 김지영 씨의 전 남자친구라고 주장한 남성이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김지영 씨의 계정을 태그한 뒤 폭로 안 하려고 했다가 6개월 고민하고 올린다라면서 김지영 씨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자신의 엄마 아빠가 빚을 내서 자취방을 잡아줬고 월세 역시 부모님이 내는데 어느 날 잠적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으니 연락하지 마라. 돈 문제와 관련한 거면 주겠다고 당당히 말했는데 연락이 없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아까 그 화면 보면 이렇게 아직 깜찍한 그 아역의 모습이 아직 많은 팬분들의 뇌리에 네. 남아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 좀 안타까운데
이 채무 관련 폭로를 한 사람이 더 있다고요? 네, 엠넷 고등 래퍼 시즌4에 출연했던 이상재 씨가 네. 김지영 씨의 SNS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 돈으로 받아갔냐? 돈 갚아라라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후 이상재 씨는 김지영 씨가 150만 원을 빌려갔다. 거짓말로 빌리고 갚겠다는 연락도 미뤘고 이후에는 연락도 안 되더라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뭐 김지영 씨는 이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나요? 논란 이후에 김지영 씨의 소속사와 접촉을 했는데 소속사와는 이미 전속 계약이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김지영 씨는 논란 제기 하루 뒤인 지난 23일에 자신의 SNS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지영 씨는 먼저 이번 일로 실망감과 혼란을 느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한다면서 기사화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부모님과 법적 대응을 자문받으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추후 이제 이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황소영 기자님이랑은 나눌 이야기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영화 교섭, 또 넷플릭스 화제작 정의, 돌풍, 그리고 걸그룹 뉴진스 이야기, 그리고 또 박수홍 씨 관련 재판 소식까지 이 본방송 마치고요. 유튜브로 바로 이어지는 상클 2교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은 TV 보고 딱 유튜브로 딱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황 기자님도 어디 가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 체감온도는 영하 24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현재 중부를 비롯해 남부지방까지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아침 중부는 영하 15도 이하, 남부지방은 영하 10도 이하까지 떨어져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오늘 단단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호남과 제주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현재 호남은 대설특보가 거의 해제됐고요. 대설특보가 남아있는 제주와 일부 호남 서해안은 오늘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늦은 밤부터 중부와 전북에 또 한 차례 많은 눈이 내리는데요. 예상되는 적설량은 중부지방에 최대 7cm, 인천과 경기 서해안은 최대 10cm 이상까지 쌓이겠고요. 전북은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지만 중부지방은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전남 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17도, 전주 영하 14도, 부산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졌고요. 한낮에는 서울 영하 6도, 부산도 1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반짝 평년 기온을 회복하지만 금요일부터 다시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한동안 강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유독 추웠던 지난 설 연휴,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는 사연도 많더라고요. 네, 서울 영등포 쪽방촌 인근의 한 무료 급식소엔 연휴 동안 자원봉사자 76명이 힘을 보탰고 또 종로구 탑골공원에 있는 무료 급식소에도 나흘간 자원봉사자 52명이 찾아가서 일손을 보탰다고 해요. 그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요. 뭐 한국에서 지내면서 받은 온정을 한국인에게 돌려주고 싶다 이렇게 찾아온 외국인, 또 나이 먹을수록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헤아려져서 왔다 이런 중년 남성, 또 부모님 생각나서 왔다 이런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네. 명절을 반납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와. 네, 진짜 너무너무 멋집니다. 네. 오늘 또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렇게 누군가의 나눔, 또 사랑하는 마음 기억하면서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상암로 클라스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유튜브 방송 상클 2교시에서 엔터뉴스팀 황소영 기자와 새로운 연예계 소식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 2교시로 와주세요. 날개를 펴